땅이야말로 인간의 힘이다. 인간의 삶은 땅에서 시작해 땅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순환의 드라마다. 누가 한 말이냐고요? 공자, 맹자, 아니면 농부, 노노.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뜻밖에도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서양 여인이었습니다. 1892년 생후 3개월 때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40년을 그곳의 흙을 밟고 자란 여인 펄벅. 그녀에게 중국 안후이성의 척박한 벌판은 이국적인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을 키운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구절보다 중국 농민들이 기근 속에 흙을 씹으며 내뱉는 신음소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 1938년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위대한 걸작 대지입니다. 펄벅이 평생 목격한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생존의 기록,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1900년대 초 청나라의 마지막 숨결이 아편 연기 속에 흩어지던 어느 새벽, 변발을 길게 늘어뜨린 한 사내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중국 안후이성 어느 시골 마을, 지평선 끝까지 누런 황토 먼지가 내려앉은 이 땅의 아침부터 흙바람이입니다. 이 땅에 소작을 부쳐먹고 사는 왕릉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라죠. 다들 서구 열강의 군함들이 해안을 위협하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날 소작농 왕릉의 관심사는 오로지 지주인 황부잣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그날은 그 댁 여종인 오란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왕릉은 평생 한 번도 자르지 않아 허리까지 내려오는 변발을 정성스레 따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삼배 적삼이로 어색한 기름 냄새가 감돌았죠. 황부잣집의 굵은 대문은 높고 거대했습니다. 왕릉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문틈 사이로 풍겨나오는 부잣집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번영의 냄새가 아니라 몰락해가는 청나라의 마지막 숨결 같은 끈적한 아편 연기였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노마님에게서 풍기는 태폐와 몰락의 냄새. 그 희미한 퇴락의 연기 속에서 새 신부 오란이 걸어나옵니다. 투박한 얼굴에 뭉툭한 코, 전족하지 않아 커다란 발. 왕릉은 좀 실망합니다. 좀 더 어여쁜 신부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튼튼했고 무엇보다 성실해 보였죠. 그렇게 함께 황부잣집 대문을 넘어서는 것으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따뜻한 밥상이 올라왔고 닭들이 알을 낳고 마당에 낯가리가 쌓여갔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과 따뜻한 아궁이, 짤랑거리는 은전소리가 왕릉의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도 오란은 쉬지 않았습니다. 황부잣집 마나님의 아편 파이프를 닦던 손으로 왕릉의 녹슨 솥을 닦아냈고 왕릉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만삭의 배를 안고 나와 호미질을 했죠. 진통이 오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비명 한 번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고 출산한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업고 밭에 나와 씨를 뿌렸죠. 그렇게 두 사람이 흘린 땀이 안후이성의 누런 흙바닥에 스며들자 찻잔 속에는 은전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왕릉은 그 은전으로 아편 연기 자욱한 황부잣집이 내놓은 땅을 한 뼘씩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지주의 방탕함이 흘린 찌꺼기를 농부의 지독한 인내가 거두어들이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한 기쁨도 잠시, 어느 날부터인가 안후이성의 하늘이 잔인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달이 이어지자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자식을 노려봅니다. 왕릉이 그토록 사랑했던 땅은 이제 독을 품은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쫙쫙 갈라진 황토 바닥. 그 틈새에선 생명의 흔적 대신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들쥐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엔 나무 껍질을 벗겨먹었습니다. 급기야 나중엔 흙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속은 텅 빈 채 죽어가는 아이들. 오라는 이 지옥 속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넷째 아이가 굶주림에 숨이 가빠지자 아무도 모르게 아이의 목을 눌러 숨을 거두게 합니다. 왕릉은 이제 결단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팔 수 없었죠. 그래서 남쪽 도시로 떠납니다.
피난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탄 왕릉의 눈에 멀어져가는 안우이성의 황토. 벌판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남쪽 도시는 결코 신기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삭막했고 인심은 사나웠죠. 그곳에서 왕릉과 가족들은 인력거를 끌고 구걸하며 연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림에 지친 빈민들이 부유층의 저택을 습격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에 휩쓸려 약탈당한 부잣집에 들어간 오라는 그 집 담벼락 틈새에서 비단 주머니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진주와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머니에서 오라는 작은 진주알 2알을 꺼내 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왕릉에게 주며 말하죠. 됐어요.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약탈과 죽음이 섞인 그 보석들이 왕릉을 다시 고향의 주인님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왕릉은 이제 안우이성의 거부입니다. 약탈한 보석으로 자신이 소작농으로 굽실대던 황부잣집 대저택의 집과 땅을 몽땅 사들였거든요. 배가 부르자 그는 농사일과 점점 멀어집니다. 오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대저택의 마님이 되고도 여전히 손에 물말을 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오란. 예전에는 믿음직해 보였던 성실한 오란의 거친 손마디와 흙 묻은 큰 발이 이제 창피해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찻집에 갔다가 기생 레나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그녀의 발은 전족으로 꽁꽁 싸매져 앙증맞았고 방 안엔 달콤한 분내와 아편향이 가득했습니다. 레나와 함께하면 왠지 부자가 진짜 지주가 된 느낌이 들었죠. 결국 왕릉은 레나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근사하게 꾸민 방에서 왕릉과 레나는 하루 종일 함께 아편을 피거나 노닥거렸습니다. 오란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면 왕릉은 레나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레나가 오란에 대해 투정을 부리자 왕릉은 오란의 방으로 향합니다. 오란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던 진주 2알. 못생긴 계집에게 대체 진주가 왜 필요해? 왕릉은 차가운 얼굴로 진주를 뺏어서는 그 진주로 귀걸이를 만들어 연하의 자그마한 귀에 걸어줍니다. 오란은 다만 벽을 보고 누워 조용히 어깨를 떨며 흐느낄 뿐이었죠. 게다가 왕릉은 오란이 더욱 싫어할 일을 하는데 과거에 오란이 황씨 집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주인 영감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오란에게 횡포를 부리던 두이첸을 고용해 지방 경영을 맡긴 겁니다. 오란이 반발하지만 왕릉은 꼼짝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왕릉 자신이 일군 대지의 가장 단단한 뿌리를 스스로 뽑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나와 죽이 맞은 두이첸이 레나를 위한다는 핑계로 비싼 음식과 물건을 마구 사들여서 돈을 물처럼 써댔고 여기에 진기한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 숙모까지 왕릉의 집에 꼬이게 된 겁니다. 이 셋이 뭉쳐 왕릉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던 오라는 가슴앓이하며 나날을 보내고 그러다 그동안의 고생이 겹쳐 극도로 쇠약해진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야 오란이 이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새삼 깨닫는 왕릉입니다. 오란이 죽은 후에도 삶은 여전히 굴러갑니다. 식탁에는 매일 기름진 음식과 비싼 술이 올랐고 사치스러운 삼총사들의 낭비도 여전했죠. 그러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서구식 양복을 입고 기생들과 노느라 돈을 쏟아붓고 둘째는 쌀 한 톨까지 계산하며 아버지 왕릉을 비웃습니다. 왕릉은 아편에 취해 눈이 풀린 자식들을 보며 전율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황부잣집의 몰락이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란이 죽고 나서야 왕릉은 자신이 밟고 서 있던 진짜 대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어 다시 옛날 흙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란이 누워있던 그 딱딱한 흙침상에 눕습니다. 밖에서는 혁명이니 근대왕이 하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지만 늙은 왕릉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자기 가슴 속에서 모래알이 흘러내리는 소리뿐입니다. 그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마당에 흙을 한 움큼 집어 올립니다. 그것을 왕릉은 입에 넣어 씹어봅니다. 수십 년 전 오란을 데려오던 그 새벽의 흙 맛입니다. 비릿하고 쓰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달콤한 생존의 맛. 땅을 팔면 끝이다.
왕농은 절규하지만 방 밖에서는 아들들이 비웃듯 속삭입니다. 저 비옥한 논밭을 몇 덩이로 쪼개 팔까? 그 돈으로 도시에 어떤 저택을 살까? 계산하는 소리죠. 그가 뺏었던 오란의 진주, 그가 탐했던 연하의 하얀 발목, 그가 지키려 했던 안우이성의 지평선. 이제 그 모든 것이 아편 연기처럼 흩어지려 합니다. 결국 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누가 피를 흘렸는지, 누가 보석을 훔쳤는지, 누가 조강지처를 버렸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생명체를 키우고 거두었듯 왕농을 일으키고 또 받아들였듯 언젠가 그의 아들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도 묵묵히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우이성의 누런 흙바닥 위로 밤 안개가 내려앉습니다. 왕농의 손에서 떨어진 흙 한 줌이 다시 대지의 일부가 되는 순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독한 욕망의 기록도 비로소 고요해질 테죠. 유구한 대지 위에 인간의 욕망만이 아편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왕농과 오란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삼킨 땅 펄벅의 대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